해외선물 무작정 따라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해외선물 기초편에서 해외선물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쭉 적어 놓을 테니까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매를 당장 멈추세요 라는 게 주제인데 좀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기초편을 다 보신 분들은 한껏 기대감의 어떤 기법 같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러나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외선물 무작정 따라하기 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해외선물 매매를 당장 멈추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왜 매매를 멈춰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를 당장 멈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매매를 게임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니터에 찍혀있는 숫자가 진짜 돈처럼 안 느껴지고 게임 머니처럼 느껴져서 막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매번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감이나 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손실 때문에 진입도 못 하시는 분들, 진입하더라도 무서워서 일찍 손절이나 익절도 짧아지는 분들은 당장 매매를 멈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다면 당장 매매를 멈추셔라, 세부적으로 5가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긴장되시는 분들 진입하면,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 매매 중독이신 분들, 그 다음에 왕초보이신 분들, 그리고 조금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매를 중단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매매를 지금 당장 스탑을 하려면 왜 내가 스탑을 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입할 때 불안하거나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입하면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왜 그러느냐?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알면 그렇게 심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납득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경험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입하면 긴장돼요. 과거에 손실을 크게 본 경험 때문에 불안한데, 그거는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에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손실이 크신 분들. 자, 요거는 이제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누적된 손실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여지껏 매매했는데 뭐 총 손실이 나는 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제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지금 물려 있어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자, 둘 다 뭐 마찬가지인데, 자, 누적돼서 손실이 지금 크신 분들은 다 손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손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진입도 되게 망설여지고, 진입을 하더라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막 긴장이 되면서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손실 날 것 같아요. 즉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해.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손실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절도 짧아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갇혀서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잘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때요?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계좌도 계속 마이너스고. 그래서 손실이 이제 크신 분들, 또 현재 손실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샀는데 쭉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급락을 해요. 그럼 이제 손절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면 이러면 이제 손실이 순간적으로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이 커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게 추매, 물타기 혹은 기도 매매, 계속 기도만 하죠. 올라오면 다음부터 이런 매매 안 하겠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또 나중에는 어때요? 계속 이런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 걸려서 추매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수들도 이런 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손절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중요해요. 이럴 때가 이제 손실을 인정하고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반등할 것 같거든. 내가 뭐 저번 주에 한번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막 이렇게 급등한 걸 한번 보면 죽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손실을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 가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신 분들, 이게 손실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가 안 된다. 일단은 매매를 멈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인가, 내가 중독인가를 알아보려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모든 시간에 매매를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진입 횟수가 계속 많은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게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박스장이 있고 횡보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장이 있어요. 뭐 거래가 터지고, 박스장은 비교적 거래가 안 터지고, 그죠? 박스장에서도 뭐 거래가 터질 수는 있는데,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장으로 분류를 해보면,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는 할 건데, 내가 단타를 치느냐, 마디 매매를 하느냐, 뭐 당일 추세를 보느냐, 또 오버 매매를 하느냐, 스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든 어떤 매매 스타일을 추구하든 이 장에 따라서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해야 돼요. 즉 내가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박스장에서는 매매를 거의 안 하셔야 돼요. 뭐 초반에는 이제 추세가 나올 것 같아서 뭐 매매를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가 안 오고 계속 박스로 들어가면 매매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추세장에서는 매매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즉 여기서는 매매 횟수가 이제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장에서는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쉴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오전이든 오후든 새벽이든 똑같이 내가 매매를 뭐 1시간에 뭐 한 10번 정도 진입한다. 꾸준히.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HTS를 딱 키자마자 한 뭐 10분도 안 돼서 막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딱 키자마자 이제 차트가 막 움직이는데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쭉 봐야 돼요. 이전에 패턴이 어땠는지, 지금 추세의 장인지, 지금 매매를 쉬어야 될 때인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분석을 해야 돼요. 다 분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키자마자 막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 모든 시간대에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한다, 횟수가 많다,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일단 매매를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어야 되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좀 쉬셔라. 그 다음에 경험이 짧으신 분들, 이거는 초보자, 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초보. 왜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매매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또 공부를 뭐 하루 종일 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배울 때 뭐 골프를 배운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골프를 배우는데 일주일 뭐 한 달 배웠다고 프로처럼 이렇게 잘 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연습도 필요하고. 근데 매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면서 매매는 조금만 배우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할 것처럼 생각해서 막 과감히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초보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프로처럼 막 하다 보니까 프로처럼 막 골프를 치다 보니까 막 몸이 이제 뭐 갈비뼈도 나가고 인대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경험이 짧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를 적극적으로 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매매를 스탑하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좀 한다. 자, 초보인데 어차피 선물은 상방 하방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것도 할 거지만 결국 확률이 5대5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대5라고 가정을 해보면 초보도 돈 벌 수 있겠죠. 5대5인데. 그죠? 뭐 운 좋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또 사람이 거만해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과연 알고 수익을 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아닐 거예요. 누구를 따라 했거나 누가 내줬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분석하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면 결국에는 깡통 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들만 겸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점점 여러분들이 매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이제 되게 교만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 그래프는 또 반대예요. 겸손하면 수익이 더 잘 나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겸손해지느냐 싸움이에요. 매매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매매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야 됩니다. 진짜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익도 잘 나고 하면 오히려 반대거든요. 더 거만하게 되는데 거만하는 순간 바로 이제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야 된다. 여러분이 10년 하든 20년 하든. 그래서 오늘 이런다면 매매를 멈추세요. 5가지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왜 매매를 멈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매매를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